시간에는 고객 실무론 중 제1장 예절과 에티켓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절과 에티켓 부분 중에서도 오늘 시간에는 이미지 컨설팅과 표정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첫인상이 형성되는 시간이 보통은 3초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0.3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받는 첫인상.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과 고객 간의 만남에서 고객이 기업에 대해서 갖는 첫인상은 얼마 정도가 걸릴까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앞에서 MOT라는 개념 기억나실까요? MOT에서는 우리가 몇 초라 그랬죠? 단 15초간에 그 기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고객의 결정을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좀 살펴볼게요. 8페이지 보시면은 이미지의 어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식이 조금 풍부해지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는 아미고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어원이 갖는 뜻은 모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해서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정의는 특정 대상의 외적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모방이나 재현, 그래서 모방을 해서 내가 다시 보여주는 거죠. 재현하는 거. 그래서 이때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를 보면 눈에 보여지는 요소,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겠죠. 눈에 보여지는 요소를 가시적 요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념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건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인 형상의 모든 모습이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저의 외모, 복장, 그죠?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 근데 간접적인 요소는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죠? 이런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신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개념이나 느낌이나 분위기나 연상. 그래서 신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가치관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요소라고 한다.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면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낼 것 같아요? 좀 쉬운 문제죠, 그죠? 가시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 간념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 그죠? 간념적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딱 4개네요.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의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매우 잘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객 실무 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해요.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 특징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형성되기까지 투입된 수많은 지혜, 품성, 정신과 노력이 농축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40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40세 이상? 50세 이상이다. 그러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정도로 내 얼굴에 나의 이미지가 농축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지는 총체적으로 그냥 전반적인 걸 다 나타내준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이죠.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선상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연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빨간색이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딱 봐도 요렇게 바뀌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속성에 대해서 다니엘 부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죠, 그죠? 심리학자가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미지는 그냥 가관념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짠 해서 보기, 가로에 들어갈 것은 채우기, 가관념. 그 가관념이라는 거는 뭐죠? 사건에 대해 진실된 측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가관념을 주장했다. 누가? 다니엘 또는 데니얼이라고 해도 되죠. 부어스틴이 제시를 했다. 그러면 보기에서 단어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보기와 같이 주장한 학자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니엘 부어스틴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럼 벌써 두 문제죠. 그리고 밑에서 속성, 특징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당연히 뭐 섞여서 나오겠죠. 이미지는 가치 체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관념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가짜 이상이다라고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지에 관련된 책이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아, 사서 보시기가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적이다 이미지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뭐 가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가짜임에도 뭐 단편되고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이다, 두드러진 것이다. 어떤 하나의 특징을 보고 하는 거니까 단순화된 것이다, 모호한 것이다 해서 체킹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고객 실무론에서는 다룰 내용이 총 챕터가 7개, 예절과 에티켓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상담, 그 다음에 전화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매너 있고, 소비자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프레젠테이션에서 총 7챕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거고, 우리 이제 첫 번째 챕터의 예절과 에티켓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딱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 4번을 딱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미지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니엘 보스틴이 이렇게 가관념이라고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지란 특정 사건에 대해 진실된 측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조작되고 단편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가관념 개념을 주장한 역사학자네요. 역사학자는 그래서 다니엘 보스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는 쉽죠, 그죠? 이미지 형성 요소죠. 형성 요소 중에 간념적 요소가 아닌 것, 간념적인 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각적인 형상이라고 나오죠. 형상과 모습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는 무슨 어떤 요소예요? 가시적 요소다 해서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분류는 이제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이렇게 나눠져요. 세 가지 분류로. 내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진 않죠. 그죠?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심성이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욕구나 감정의 유기적 결합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시험 문제에서는 내적 이미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로젠버그와 리안이라는 사람이 내적 이미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로젠버그, 리안 다 시험 문제에 이거를 누가 정의했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로젠버그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로젠버그는 내적 이미지를 개인의 생각과 느낌의 총합이라고 보고 그죠? 자아 개념을 자신의 신체, 자신의 행동,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각각의 본질이며 동시에 행동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적 이미지라고 누가 로젠버그가 정의를 했다. 기억하시고 리안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해요? 자신의 특성, 능력, 결점, 외모에 대한 지각이며 각각 지각의 객체로서 자아는 특별한 인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단위다 라고 했고요. 어쨌든 행동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행동해야 할 방향 뭐 똑같은 의미로 했는데 문장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다음 외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거, 외모, 그죠? 외모나 언행이나 자세, 표정. 그래서 이거는 꾸밈 행동을 통하여 외부로 표현되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외적 이미지의 요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카이저라는 학자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카이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외적 이미지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제스처. 그래서 우리가 제스처를 적당하게 잘 써라.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잘 쓰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표정,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학자는 누군가? 카이저. 기억하시고요. 사회적 이미지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성립되고 또한 그 사회 내부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모두 어떻게 해요? 의심 없이 그냥 통용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맞나요? 햄버거보다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찌집. 그죠? 부침개. 부침개를 더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용적으로 우리나라의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햄버거를 좋아한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이건 사회적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0대에서 20대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피자를 좋아한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맞죠. 그죠? 이럴 때는 사회적 이미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예제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도 나오고 아래 있는 사례로도 시험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로젠버그가 제시한 이미지의 분류와 관련해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내적 이미지를 찾는 게 나오고요. 반대로 보기와 같이 제시한 학자는 해서 로젠버그를 찾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꿔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외적 이미지는 여기 보시니까 외적 이미지에 속하는 것을 찾는 거죠. 이런 문제는 뭐 주는 문제 내가 더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가야 되겠죠. 그죠? 제스처. 저 제스처 눈에 보이시죠? 그죠? 사회적 이미지는 이 보기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들어가죠. 보기 안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회적 이미지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지 메이킹의 개요에서 대인 지각에 대해서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대인 지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주관적으로 형성하는 뭐라 그래요? 첫인상을 우리가 대인 지각이라고 해요. 첫인상 형성,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 지각, 상대방의 첫인상을 형성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대인 지각이라고 한다. 이때 판단을 할 때, 지각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물 이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의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사회 상황을 추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주관적으로 판단할까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갖다가 대인 지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근데 이게 개론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개론에서도 아마 D 파트 4장에서 아마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인상을 형성하는 단서가 있어요. Q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서, 정보, Q가 정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성별,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 다음에 연령, 나이대, 그 다음에 직업, 출신 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출신 학교도 중요한데 출신 지역 이런 것에서 따라서도 우리가 상대를 몰래요 판단을 하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단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첫인상을 판단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상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뭐 총 세 가지 이렇게 작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활 가치, 그 사람의 생활 가치에 따라서 경험과 배경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형성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인상 형성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지식 수준이나 소득이나 학력은 우리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문제 한 문제 잘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생활 가치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그죠? 우리가 가치관을 형성할 때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개인의 생활 가치는 초기에 형성된다. 비교적 초기에 형성이 되며 오랜 시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의 생활 가치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서 살고 있는 중고 집단, 그 다음에 가장 중고 집단의 1차가 어디야?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동네, 지역,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그래서 가치는 잠재적인 것으로 그 나름의 태도와 선택을 관찰하고 추론함으로써 명백해질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인종 집단에 의해 선호되는 행위, 관습, 제도를 지칭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동 출신인데요. 안동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유교. 그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 집이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교 사상이 쩌려져 있는 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안동 그러면 예의 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뭘 해야지? 존경하고 받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윗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자리 양보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리 양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인사. 이런 것들이죠.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생활 가치관이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는데 가치도 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걸 동적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변하고 있는데 어, 시간이 어떤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게 나도 돈을 주고 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이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양보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거는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떤 집단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생활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험과 배경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뭐다?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어때요? 물론 나의 경험도 있지만 타인의 경험을 통해 들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서 이미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현대사회에서는 이 매스컴이 엄청 발달되었죠, 그죠? 그래서 뭐 SNS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발달은 생활 환경을 확대시키게 되고 정보를 통한 간접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구 같은 경우는 어떤 내가 욕구를 가지고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욕구의 만족과 불만족이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이 편안해 보이겠죠, 그죠? 근데 내 삶이 불만이야. 그럼 어떨까요?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판단할 때는 지금 여기 사파를 보시면은 저 선생님은 정말 차분한 이미지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외모를 보고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말투를 보고도 하고요. 저 선생님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 뭐 말투가 굉장히 빠르고 높다 이러면 어때요? 아, 좀 급한 성격인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고정관념이죠, 그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맞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맞더라라고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인상을 판단할 때 이 두 가지 경로를 쓰는데 이 내연 성격 이론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투가 빠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 말투가 좀 높은 사람, 빠른 사람, 외향적인 것 같아. 이거는 뭐죠?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준. 기준. 다른 말로 틀이죠. 그죠? 이 기준이나 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갖다가 내연 성격 이론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도식의 일종으로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틀, 그래서 뭐 기준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연 성격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례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개념으로 연결하는 거, 사례로 연결하는 거 두 개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철수와 영의 대화를 보면 철수가 지난주 내 사촌 동생 동석이 봤잖아.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묻죠, 그죠? 그랬더니 영희가 일단 굉장히 외향적인 것 같아. 그냥 자기가 판단한 거죠. 자기 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랬더니 철수가 맞아. 어렸을 때부터 나랑 성격이 반대였어. 라고 얘기하죠. 영희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기에 좀 수다스럽기는 해도 외향적이니까 수다스럽겠죠, 그죠? 오지랖이 태평양이겠죠, 그죠? 매사에 활발하고 명랑한 것 같아라고 나름의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판단한 거다? 내연 성격 이론에 근거해서 판단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향, 그래서 직무상의 특성, 그래서 뭐 IT 쪽에 종사하는 사람, 수학을 전공한 사람, 뭐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고 꼼꼼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인종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돈이 많고 약삭 빠르고 인색하고 야심이 많고 빈틈이 없다라는 이런 고정관념. 그 다음에 뭐 한국인 그럼 뭐요? 바빠 빨리 매사가 바빠. 그죠? 바쁜 거. 그다음 또 하나 CNN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인을 지칭하는 게 뭐예요? 일 중독이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일 중독이 되어서 있나요? 모든 사람이 빨리빨리인가요?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죠? 그게 특성에 근거해서 전체를 다 뭘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의 개념은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우리 개론에서도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죠? 양쪽에서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고정관념의 정의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각, 사고, 감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상을 형성을 하더라. 이 지각하는 과정은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지각은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주관적이며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지가 부여돼요? 다른 이미지가 부여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하죠, 그죠? 사고 과정을 거쳐요. 지각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선택적으로 어떤 그 단서를 가지고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사고, 생각. 그래서 과거와 관련된 기억과 그죠? 현재,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이라는 투입 요소가 혼합되어 이제 개인의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어떤 과정에서? 사고 과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이미지를 형성을 해요. 지각과 사고 이전에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는 과정. 그래서 감정적 반응은 확장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 문제는 지각 과정 하나, 사고 과정, 감정 과정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죠.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 대인 지각이라고 한다. 이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형성 요인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형성 요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상 형성 요인 중에 특정한 사람이나 인종 집단에 의해 선호되는 행위, 간섭, 제도를 지칭해서 비교적 초기에 형성이 되면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생활 가치죠, 그죠? 그 다음에 인상 형성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에서 지식 수준이나 소득이나 학력은 뭐예요? 해당 상황이 없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기가 그대로 시험 문제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보기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상대방의 이론을 인상을 형성하는 이론은 뭐예요? 내연 성격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가 나왔네요. 그죠? 하나는 보기에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그죠? 지각 과정을 찾는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순서가 시험 문제 나왔네요. 지각, 사고, 감정. 그죠? 지각, 사고, 감정, 순서. 그 다음에 사고 과정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나왔다고 했죠. 그죠? 연결하는 거. 해서 체킹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인상. 첫인상은 뭐 30초라고 하는데 0.3초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인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15페이지 초두 효과. 초두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 개론 파트에서도 배웠던 부분인데 첫 이미지의 정보 전달 효과가 있다. 그죠? 첫 초두니까 처음 들어오는 정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미지 중에 처음에 강하게 들어온 정보는 전체적인 이미지 판단에 결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된다? 첫인상.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미지를 관리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의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판단해요?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지금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다면 어때요? 저를 보고 전체를 쟤를 뽑을까 말까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 이러한 초도 효과는 뭐야? 맥락 효과로 이어진다. 초도 효과 때 받은 어떤 강한 인상, 내용은 뭐예요? 다음에 들어오는 이미지에도 맥을 잇는다라는 얘기가 맥락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다 잘 나왔어요. 다 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맥락 효과. 처음에 내린 판단에 따라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들에 대한 판단도 맥을 잇게 된다. 빈발은 자주. 빈발은 뭐예요? 자주잖아요. 그죠? 첫인상이 좋지 않게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반복해서 제시되는 행동이나 태도가 첫인상과 달리 진지하고 솔직해지며 점차 좋은 인상으로 바뀌는 현상. 이걸 빈발의 효과. 일관성의 오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오류나 인지적 구도세 이론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인상을 형성할 때. 그래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관성 오류 같은 경우는 한번 판단을 내려요. 새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면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는 인지적 구두쇠는 뭐예요? 구두쇠는 돈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인상을 형성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그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을 덜 들이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최대한 노력을 덜 들이고 판단했는데 정확할까요? 그죠? 일관성의 오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 이론 같은 경우는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에 이르려고 한다는 이론이다. 연결 다 나오는 문제. 앞에 초두 효과는 특징이 시험 문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초두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 여기 하나 섞이겠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정성 효과 같은 경우는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인상 형성에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우리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많이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 그래서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콘크리트 법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첫 만남에서 짧은 순간에 결정된 첫인상이 단단하게 굳어 쉽게 바뀌지 않는 현상. 그죠? 근데 이게 일관성 오류하고 거의 맥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감 득실의 이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속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자신을 싫어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고 뭐 반대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호감 득실의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례가 또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죠. 그죠? 친구 사이에도 처음에 뭐 친했어. 그러다 싸웠어. 싸우고 나면 어때요? 싸우고 화해를 하고 나면 더 친해지는 현상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호감 득실의 이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체킹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시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첫인상의 특징은 어때요? 단 한 번이죠. 첫 인상이니까. 단 한 번 이례적이다. 3초에서 7초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판단할까요? 아니죠. 그죠? 일방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초두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정보가 뒤의 정보를 차단해버린다. 이 문제 잘 나오죠.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 투용성, 판단, 유보. 그 다음에 뭐 주관성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주관성은 맞죠. 그죠? 객관성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초두 효과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거 2번 최초 인상이 중심이 되어 전체 인상이 형성되는 효과다.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죠? 비교 효과는 앞에서 배웠어요.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그러죠. 시간적으로 나중에 온 거니까 뭐예요? 가장 최근에 온 거죠. 그죠? 처음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 그다음 매력적인 사람과 있을 때 사회적 지위나 자존심이 고양되는 것은 뭐죠? 방사. 그다음에 메모나 지명도 또는 환경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후감,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기에 들어가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죠?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초기의 정보가 나중의 정보보다 그 사람에 대한 인상 형성에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걸 초두 효과라고 한다. 그다음 맥락 효과 같은 경우는 뭐죠? 처음 주어진 정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 이것이 나중에 수용되는 정보의 기본 지침이 되어 맥을 잇게 된다 이 말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맥락 효과. 빈발의 효과는 뭐 자주 보면 그죠? 자주 보면 좋아지는 거. 자, 일관성의 오류 이렇게 나오죠. 한번 판단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일관성 오류. 다 나오게 되면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상 형성에서 상대방을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면서 결론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뭐죠? 인지적 구두쇠인데 문제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감득 실의 이론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제 아까 있었던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인상의 특징에 대한 네 가지 보시면은 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처음 대면하여 각인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략 1분 이상 뭐 30초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뭐 0.3초라고도 합니다. 이미지를 형성하는 첫인상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서 2번을 보시면 판단 유보 쪽이죠. 해서 2번 체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표정, 그죠? 표정 연출. 상대방의 마음을 열자면 무엇보다도 호감을 주는 표정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에 거울을 보시면서 나의 인상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메로비언 차트가 나와요. 잘 나오겠죠, 시험 문제. 메로비언 차트는 상대방의 첫인상을 판단할 때는 시각적인 요소 55, 그 다음에 청각적인 거 38, 나머지는 언어 7%. 뭐 비중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 청각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 언어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 각각. 그 다음 뭐요? 메로비언 차트는 누가 제시를 했는가? 엘버트 메로비언이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제시를 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총 몇 가지? 총 한 세 가지, 네 가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이 문장을 풀어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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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엘버트 메로비언이 제시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의 양의 차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그죠?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언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장한 학자 보기와 같이 보기가 빠졌네요. 그죠? 보기는 아마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기 해서 엘버트 메로비언이 제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 중 메로비언 차트에서 제시된 시각적인 요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작 보입니다. 표정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복장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나다라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정에서는 에크머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네 가지 기술을 통해서 표정을 나타낸대요. 어떻게? 감정을 강화하고 억제하고 중화하거나 감춘다.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례로 같이 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올바른 시선 처리. 그 다음에 시선 처리할 때 주의할 점 이렇게 나옵니다. 올바른 시선 처리에서는 상대를 지나치게 오래 뚫어지라고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뚫어지라고 본다. 뭐 이거 안 됩니다. 상대를 지나치게 오래 쳐다보지 않는다. 만약에 대화 시간이 4, 60% 정도에 한 번에 5초에서 10초 정도 응시한다. 부드러운 시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서 몸의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마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고객이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틀어서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시선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고객이 싫어하는 시선으로 대화를 하면서 시선을 아래로 향하는 거. 요즘은 또 스마트폰을 엄청 많이 보죠. 그죠?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안 되겠죠. 대화 중 곁눈질 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그 다음 위로 치켜뜨는 시선, 거만한 느낌,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산만한 시선 처리. 그 다음에 너무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대상 중에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집중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화 시 적당한 시선 처리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시선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표정에 관련된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시험 문제 초창기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죠, 그죠? 시선 처리할 때 주의할 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 4번 볼까요? 대화에 집중을 위해 상대방의 눈을 대화 시간에 4에서 60% 응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수치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아까 전에 몇 퍼센트라고 했죠? 여기서 4에서 60% 정도, 그죠? 이거 맞는 말인데요, 그죠? 보기 어려운 거. 눈을 대화 시간에 집중. 눈은 뭐죠? 대화 시간에 4에서 60% 정도 한 번에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응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눈을 4에서 60%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봐야 돼요? 그죠? 4에서 10초 정도 본다는 거. 대화 시간에 40에서 60% 정도의 한 번에 쳐다볼 때 4에서 60% 정도에서 대화 시간 중에 5에서 10초 정도 응시한다.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5에서 10초 정도 응시한다. 이렇게 바꿔야 맞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 다음에 뭐 입의 표정이나 자연스러운 근육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고 다음 시간엔 인사 매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